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최재우의 동경대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그 핵심 사상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최재우의 동경대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부터 해서 강의를 시작하며 그리고 최재우와 그 시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동학의 출현과 특징, 그리고 동학이 지닌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죠. 보편적인 평등사상과 대외적인 자주사상. 예,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 민중들이 쉽게, 당시에 민중들이 쉽게 접했던 그래도 한글을 아는 민중들이 쉽게 접했던 경전이 그 용담유사였죠. 예, 그런데 최재우의 동경대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1.7 강의를 마무리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인생이 그렇듯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 유종지미를 거두는 것, 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끝이 안 좋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민족 의식도 있고 자주 독립을 추구했다가 무슨 매국노가 된다거나 말년에 그러면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삶이죠. 그런데 이전엔 그럭저럭 살고 무슨 자기 먹고 사느냐고 매국 행위도 하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주 독립운동에 나서고 뭐 이런 거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강의도 우리가 처음 마음 먹은 것의 이후에도 이렇게 그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담유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원고 요청이 있어서 썼던 수은 최재우와 동학에서 바로 동학 속으로 떠나는 지식 여행이라고 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민중사상을 찾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쓴 적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이거를 바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동학 깊이 알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 예컨대 1894년 12월 5일 공주 우금치 여기서 벌어졌던 그 마지막 혈전. 그러나 그것이 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민중 혁명 전쟁의 그 유산이, 그 자랑스러운 유산이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지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들이. 그래서 용담유사나 이런 것 쭉 있는데, 예,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재우 선생이 살았던 시기 19세기 중반이죠.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말기에 가서 그 민중 혁명이 일어납니다. 1894년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근데 동학사상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동학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내 마음이 곧 내 마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래 그 하느님의 마음,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이 곧 최재우 너의 마음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그 발전해서 오심즉 여심이라는 걸로 전개가 됩니다. 예, 여기 오심즉 여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오심즉 여심의 사상이 이제 훗날 바로 그 인내천 또는 인시천 사상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보면은 여러분 귀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그 이 귀신의 존재, 신의 존재 또는 영혼의 존재 뭐 이런 거는 전통 사회에서는 알 수 없는 존재를 이제 귀신으로 여기죠. 그리고 조상의 귀신, 조상 귀신이죠.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과정. 원래 상제라든가 뭐 하느님 이전에 그 이런 것도 은나라의 왕조 조상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훗날 그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천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것에 대한 논문을 예전에 쓰고 앞으로 특강에서 특별 강의에서 다뤄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 핵심은 내 마음이 곧 내 마음, 오심즉 여심이라는 것이 바로 동학의 인간 존중 사상의 핵심 명제라는 점이요. 이게 바로 이 훗날 인내천, 인시천 사상으로 그 발전을 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인간이 하느님이면 우리는 뭘까라는 건데요. 동물들 오늘날에 있어서는 생명 존중 사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를 중시하고 때로는 무생물까지도 중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명확히 일단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그 이론적 근거가 바로 사람이 인간이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살면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 있죠. 단 하루를 살아도 아주 삶이 이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뭐 불교가 고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고통의 바다, 생로병사 자체가 그렇듯이. 그런데 동학 사상을 이렇게 보면은 삶을 상당히 낙천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저 세상에서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걸로 얘기하는데 동학은 매우 현재적 의미가 강해서 그 이 세상에서 바로 지상 낙원을 그 만들고자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 그 동학의 평등 사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이곳의 어떤 문제를 중시하는 것.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해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동학사상은 지금 이곳의 문제를 서로 공동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회 양극화 문제, 이거 반드시 이 불평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남북이 분단체제 하에서 갈려져 있어 우리 민족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 이런 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동학사상을 제대로 계승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평화사상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 동학사상은 기본적으로는 평화와 또 우리 민족의 통일에 걸맞는 사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쪽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생각이 북에서 수용되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쪽에서 북쪽의 무슨 그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동학은 바로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공통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동학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또 재해석하고 그럼으로써 그 평등 사상을 오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바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분단된
이 세상에서 항시적인 그 전쟁 위협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현재 정전 협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평화로운 체제로 만들고 남북이 활발히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동학 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동학 사상의 핵심은요, 무엇보다도 단지 이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우 실천적이라는 면,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실천을 중시하는데요. 체제의 동경대전을 정리하면 바로 내재적 하느님, 누구에게나 하느님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 평등사상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 시간에 다뤘던 그 보국안민을 중시함으로써 이후에 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특히나 자기 자신의 수양, 수심정기로서 그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는 자세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주요한 실천 덕목은 무엇이냐면 그 동경대전 그 동학의 그 핵심적인 실천 항목은 공경, 예, 바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심이 사실 잊혀질 때가 많은데, 만약 하느님으로 여긴다면 사람 누구나 그 사람이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권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공경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 정성을 다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그 세상이 서로 힘과 지혜를 합치면 좋은 세상을 이 지상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그 믿음. 물론 동학에서는 이제 동학 자체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의 어떤 실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흔히 여러분, 그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그 뜻 있는 사람들, 또 진보적인, 여러분, 진보는요, 동학이 그 시대의 진보였다면 오늘날에는 새로운 진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실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또 우리 민족의 분단과 그 항시적인 전쟁 위협을 그 제거하려고 하는 그 평화와 통일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진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진보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현재 뭐 진보가 많이 폄하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끊임없는 진보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던 권리를 다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동학의 평등사상과 자주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그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을 좀 이렇게 여러 7차례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나중에 아주 그 상세한 또 다른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회자 정리라 그러죠. 예, 모이고 만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을 땐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고 또 헤어질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마지막에 썼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자정회, 바로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다시 만나게 돼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날에 항상 심찬 도전과 또 꺾이지 않을 희망이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맡은 곰돌이 김원열,
또 민중 김원열 여러분들과 가능한 한 이 해보니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짬짬이 하여튼 시간 내서 이런 그 김원열 박사 특강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날 동안 주변에 분들을 하느님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움으로써 바로 삶을 새롭게 우리 민족의 아주 자랑스러운 사상인 동학사상을 계승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김원열 내 마음이 내 마음 최재우의 동경대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